교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늦게 들어오셔서 성함을 저희 그 채팅창에 남겨지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채팅창 통해서 출석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요, 어제인 것처럼 어제 1-1 교육은 스라고 불리는 사이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활용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RP 기능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RP에서 어떤 것도 미리 세팅을 해두셔야 친구들이 왔을 때 스타리딩과 AR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AR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강의 후반부에 Q&A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창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리딩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같은 경우는 정확한 리딩 레벨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학원 오면은 처음에 등록할 때 정말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지금 영어 실력이 비록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영어 실력은 뭐 학원에 어느 반에 속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아웃에 있는 반들에 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레벨링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가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 영어 경험이나 아니면은 다른 영어 공부를 했을 때 그러한 그 내역들을 참고로 해서 지금 이 친구가 우리 학원 혹은 뭐 학교 뭐 영어 도서관에서 어떠한 수준의 영어를 배웠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리딩 레벨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리딩 레벨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책을 읽고 올바른 이해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고 다양한 그런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만큼 그런 다양한 난이도의 책을 올바르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그 레벨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딩 부분만 따로 특화해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타리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리딩 레벨을 진단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테스트는 스타리딩도 사실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많죠. 그런데 이 스타리딩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은 현재 학생과의 적인 비교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그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20년이 넘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데이터가 수년간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도 읽기 실력을 직접적으로 미국 아이와 비교를 했을 때 국내에서만의 비교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그 영어를 쓰는 그 나라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바로 보는 것이 스타리딩 테스트 결과지예요. 그리고 때로는
독서 능력을 수치화해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번째와도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현재 학교 학생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미국 학년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읽기 실력이 중학교 1학년 수준이다. 미국 아이들의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리딩은 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물론 레벨 테스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걸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처음에 아이가 왔을 때 혹은 아이들의 첫 영어 그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로만 활용하기에는 이 스타링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링은 단순히 1회용으로 레벨 테스트를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이 테스트 기록을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히스토리를 관리가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리딩 실력을 갖고 나갈지 그리고 독서 수업은 어떻게 할 건지를 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시작은 레벨 테스트 시작을 하지만 그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갖고 나가면서 우리 친구들의 독서 활동 그리고 앞으로 그 리딩 수업 계획을 이 스타 리딩의 결과로 관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점적인 테스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플레이스 사이트에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서 스타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모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 끝나고 나면은 리포트를 출력을 하게 되고 이 리포트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은 앞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책을 읽게끔 해서 이 아이의 독서 습관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어 실력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지를 설정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확한 리딩 레벨 진단할 수 있는 이 스타 리딩은 이쪽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그 아이들이 처음 문제를 시작을 해서 34문항까지 진행을 하기까지의 그 성취 능력을 표현을 한 그래프예요. 여기가 빨간색 보이시죠? 네, 연두색과 빨간색은 연두색 같은 경우는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오답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문항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사실 온라인 테스트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 시험을 보는 응시자한테 맞춤형으로 레벨 테스트가 이루어지려면 특정 수준의 난이도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타 리딩은 맨 처음에 보는 경우엔 이 친구가 등록했을 때의 학년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초등학교 3년으로 어제 알려드린 그 르네상스 플레이스 학생 계정을 만들 때 초등학교 3학년으로 등록을 했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미국 아이 기준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문제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점은요. 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의 문제다 하면은 이미 전체적인 문항의 난이도가 그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골고루 배치가 되어서 시험을 보게끔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 스타리딩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은 컴퓨터 응답하는 테스트 방식이라고 써져 있죠. 으로 컴퓨터에서 이 학생이 정말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다음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해가면서 문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1번을 맞췄어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문항으로 일단 시작은 했는데 1번 문항은 맞췄어요. 그럼 2번 문항이 난이도 올라갑니다. 2번도 이 정도 난이도는 이 학생이 잘 푸는구나 싶어서 컴퓨터에서 그 다음 문항의 난이도를 올려버립니다. 틀렸어요. 그럼 컴퓨터에서 인식을 했을 때 2번의 난이도는 잘하지만 3 난이도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하는구나 해서 2번과 3번의 난이도 사이에 위치하는 난이도 수준으로 4번 문항을 출제를 하게 됩니다. 로 청정하게 학생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그 응답률에 따라서 다음 문항들의 난이도가 조절이 되면서 이 학생한테 맞춤형 테스트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중반 이후를 가게 되면 점차 오차 범위도 줄게 되고 이 오차 범위들이 줄면서 안정적인 패턴을 그려나가고 이 안정적인 패턴에 따라서 스타의 테스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학년 수준부터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 학생은 4학년, 미국 기준의 4학년 난이도의 문항을 계속 줄곧 잘 풀었어요. 그럼 이 친구의 리딩 실력은 4점 몇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컴퓨터 안에 문제 은행식으로 5,000개 이상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학생의 난이도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구성을 하는 요소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휘탕이 되었다면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를 잘 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그런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학으로 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해석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가 사용하는 그 표현 기법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주장이 타당한지 등에서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스타리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활용교육이라고 해서 이번 신규 도입, 새로 도입을 하신 분들 혹시 아니면 새롭게 부임을 하신 분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스타리딩에 대한 그 화법을 이제 또 교육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리딩 테스트를 응시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 좀 더 자세하게. 학생 테스트를 하니까 학생의 유저네임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로그인을 하면은 어제 제가 설명드렸을 때와는 달리 그 메뉴 구성이 되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죠. 예. 로그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어쨌든 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리포트를 출력하고 성적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은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테스트를 보고 AR 퀴즈를 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리딩 메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라는
그 작은 창이 떠요. 테스트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는 스타 AR 이 두 가지 독서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리딩 실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도서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선생님 아이들이 혼자만 공부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습시켰을 때,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를 했을 때부터 조가 나고,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아이들을 지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퀴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다르고, 많이 책을 읽고 퀴즈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활용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퀴즈는 뭐 집에서도 어머님이 좀 관리가 가능하시다면 집에서도 많이들 풀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생님의 시험 진행을 해줘야 되세요. 왜냐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그냥 아이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절도 정확한 그 리딩 지수나 아니면 시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곧 이 결과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모니터 패스워드라고 불리는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진행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이유는, 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비가 되어 있고, 선생님이 판단을 했을 때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해도 되겠다 라는 그 준비가 되었을 때 테스트 진행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항상 스타리딩은 시험을 보기 전에 이렇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니터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팅되어 있는 모니터 패스워드는 어드민입니다. ADMIN. 이거는 나중에 뭐 변경도 가능하세요.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도 가능하시고, 만약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입력하는 거 보고 또 비밀번호를 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변경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변에 시끄럽지 않고 그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비가 되었을 때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학생은 연습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유저네임을 가지고 스타리딩을 보게 되는 경우 연습 문제로 시작을 하게 되고, 아무도 온라인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매도에 좀 익숙해지는 부분,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풀고 60% 이상의 통과를 하면은 실전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후에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부터는 연습 문제 나오질 않고요. 바로 실전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문제가 시작이 되면은 시험 진행 방식은 상단에는 이렇게 문제의 숫자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데,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문항을 클릭하거나 뭐 키보드로 3번 이런 식으로 눌러서
넥스트 버튼 누르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사항은 시험에 이렇게 제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한 문제당 1분의 그 제한 시간이 있고요. 3은 어휘 문제는 1분 좀 안 되게 45초간, 그리고 이후 문항은 1분 30초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래 잡고 있는다고 해서 언제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한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깜빡깜빡 거리가 딱 문제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은 그 문항에 대한 답은 그냥 놓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전에 미리 그 1분 정도의 시험 문제의 그 제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시간 뜨면 바로 답 선택해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라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냥 들었던 5가지 도메인 영역에 근거해서 리딩 영역별로 출제가 됩니다. 편에 약 12번 정도까지는 어휘 문항으로 시작이 되고, 그부터는 거의 다 이렇게 텍스트가 길어지면서 문항들을 읽고 이해력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험 보다가 학생들인 만큼 그 잠깐 시험을 멈춰야 되거나 아니면 중단을 아예 해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 스탑 테스트를 누르면 한번 그 안내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안내창에서 왼쪽에 있는 리즘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문항 멈춘 문항부터 다시 응시를 하고 싶을 때 누르는 그 버튼이에요. 어떻게 그럴까요? 뭐 간다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든지 때. 그런데 중간에 있는 스탑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될 때 누르게 돼요. 예를 들어 뭐 조금 서버가 불안정해서 그 제대로 된 그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든지, 너무 처음부터 조금 우리가 힘들어 다시 처음부터 좀 시험을 봐야겠다 싶을 때 스탑 테스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의 그 리포트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문제를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다시 그 르네상스 플레이스에서 이번에는 선생님의 유저네임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저희가 총 18가지의 리포트를 제공을 해요. 그 8가지의 리포트를 다 활용하시면 당연히 가장 베스트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스타리딩의 결과를 확인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리포트를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커너스티 리포트입니다. 말 그대로 진단, 평가, 진단 결과지예요. 그래서 이 커너스티 리포트는 본에 바로 이 스타리딩의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본 리포트고요. 선생님으로 로그인을 해서 스타리딩의 리포트 볼 거니까 스타리딩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하위 메뉴에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쭉 보이죠. 이 중에 다이거스틱을 클릭을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리포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와 함께 스타리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이거너스 리포트 딱 팝업창으로 뜨게 돼요. 자, 이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맨 위에는 이제 학생의 이름, 뭐 아이디, 그 다음에 학년,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그래프로 되어 있는 색깔이 있는 막대 그래프 있죠? 이건 벤치마크예요. 어떤 의미를 하냐면 학년에 미 학생들과 했을 때 그 학생들의 그룹 안에서 이 태연이라는 학생이 어느 그룹에 위치해 있는지를, 그룹의 리딩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볼 수 있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벤치마크입니다. 그 각각의 뜻은 여기 밑에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신데, 빨간색은 정말로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이 학생을 이대로 두면 좀 위험한 상태. 그래서 반드시 바로 선생님 상담을 하거나 뭔가 지금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또 노란색은 색 정도로 엄청 긴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바로 살펴봐야 되는 상태. 그리고 파란색은 이대로 지켜봐도 되는 상태. 초록은 꽤 많은 상위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 지금의 그 리딩 그 수준으로 쭉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상태입니다. 네. 요거는 어느 그래프의 위치에 있는지를 동일 학년의 미국 아이들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학생만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대해서 수치를 좀 확인하면 밑으로 보시면 되세요. 밑에 보시면 여러 수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스코어부터 쭉 보시면은 학생의 확률과 문제 난이도에 근거한 원 점수를 S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케일드 스코어. 1400점까지의 그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잘 보여야 되는 게, 그러면 1400점 만점인데 629점이면 턱없이 못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여기서 초록색이 들어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달라서 그래요. 같은 경우는 학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전 학년 상관없이 그냥 모든 학생들이 이 스타리딩을 본 모든 학생들을 쭉 같은 동년이며 뭐며 이런 비교가 아니라 그냥 학년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학생이 그냥 이 시험을 봤을 때 얻은 점수, 원 점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학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5학년 학생이고 대신 같은 학년의 그룹 안에서는 지금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1400점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이 학생이 얻은 점수는 629점이고, 대신 그 동일원과의 그 백분율을 보고 싶으면 여기 밑에 있는 PR을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60이라는 거는 이행을 놓고 같은 학년 중에서 뒤에 있는 친구들이 60%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드리면 상위 40%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뒤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이 친구가 잘하는 것일 테니까 PR 99에 가까울수록 속하겠죠. 동일 학년 대비. 밑에 이 G라는 지수가 바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읽기 실력을 의미를 합니다. 말그대로 그레이드에 좀 근거해서 나타낸 지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리딩은 미국에 있는 현지 학생과 비교해서 수치화된 그런 결과를 제공한다고. 바로 그게 이 G입니다. 5.9라는 G의 의미는요. 내 5학년 9월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일반적인 독서 능력 수준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초등학년 학생이죠. 근데 미국에 있는 아이의 5학년 9개월의 리딩 실력과 동일하다는 거니까 학생은 사실 잘하는 편이 맞아요. 네. 우리는 5학년인데 미국에 있는 5학년 9개월 수준의 영어 리딩 실력이라면 굉장히 잘하는 편이겠죠. 이런 IRL 같은 경우는 G와 약간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G는 무조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읽기 실력을 아이의 실력과 비교치로 나타낸 학령으로 나타낸 수치예요. 근데 IRL은 일단 읽기 실력을 의미를 하는 지수가 아니고요. 이 아이를 그러면 지도를 할 때 선생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야 95% 이상의 완벽한 이해도를 보일 것이냐를 할 때 바로 이 IRL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는 조금씩 낮게 나타나기는 해요. 뭐 PT라든지 P라든지 뭐 PHS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P 같은 경우는 G가 굉장히 높을 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그 읽기 실력, 읽기 능력을 딱 하나로 표현하려면 G를 보시면 되시고요. 한테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읽기 실력을 가진 아이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지도로 이 아이를 갈 것인가를 볼 때 IRL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는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OF라고 해서 1분 동안의 단어를 얼마나 잘 읽는지를 나타낸 지수가 있어요. 저한테만 제공이 됩니다. 145하고 나와 있으면 1분 동안 145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위 지수에 맞춰서 이 지수에 근거한 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스타 리딩에서는 학생의 읽기 실력을 결과에 주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어느 수준의 책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GPD라고 불리는 수치. 권 독서 범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 않은 수준의 적절한 최대 리딩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서의 난이도 범위를 의미를 해요. 5.9인데 GPD는 3.9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어제 저희가 교육 철학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책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그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있어서는 언어의 난이도는 기본으로 가면서 그래서 주제 그리고 뭐 픽션, 넌픽션인지 장르 아니면은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뭐 관심사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언어의 난이도는 조금 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읽기 실력은 5학년 9개월 수준이지만 3년 9개월 정도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책도 주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충분히 학생한테 그 딱한 레벨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높게 나타났지만 6학년 수준의 책도 이 학생이
이런 거는 자체가 조금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읽기 실력보다 조금 높을지 몰라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뭐 관심사가 뭐 적한 그런 이라든지 주제가 조금 쉬운 뭐 일상 주제를 다루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딱 포인트 5.9 5학년 9개월 수준의 책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커버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권장 독서 범위는 G처럼 하나의 포인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P로 주게 되고 이 범위 안에서 뭐 우리가 평소에 즐겨 읽는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주제라든지 연령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하면 되세요. 시간 스타리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리딩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스타리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스타팅 포인트인데요. 좀 자세한 활용법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활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심화된 그런 학습법, 활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ER입니다. 18 이상의 도서 퀴즈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퀴즈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나서 퀴즈를 푸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서 그 이외에 독후 활동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독서 이력을 관리가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입장에서 이 AR을 가지고 1:1 학습 플랜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상 제도나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것들을 이 AR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학생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동료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 퀴즈의 그 구성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 미국 저희는 이 퀴즈를 모두 다 기획을 하고 있어요. 초단계의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걸쳐서 퀴즈를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퀴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퀴즈라고 불리는 퀴즈, 총 18건에 대한 퀴즈 제공은 리딩 시스 퀴즈예요. 그래서 정적인 이해도를 평가하는 퀴즈고요. 또는 어휘를 평가하는 보케입니다. 리딩 시스 퀴즈와 내용은 똑같은데 음성으로 들어서 퀴즈를 풀 수 있는 보이스 퀴즈도 있고요. 단순한 그런 인과관계나 줄거리에 대한 퀴즈뿐만 아니라 문해력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추론력을 묻는 리터러시 퀴즈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퀴즈를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 유명 교과서의 퀴즈를 탑재를 해서 얼마 전부터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저니스 시리즈나 아니면 원더스 시리즈, 뭐 트레저스 이런 것들 많이 수업하고 계시죠. 이러한 유명 교과서 시리즈도 퀴즈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재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퀴즈 마찬가지로 리포트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답률을 확인을 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퀴즈를 풀기는 하는데 제대로 이해를
가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 지금쯤 다시 좀 상담을 해서 뭔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캐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보는 방법을 볼까요? 학생이 볼 거기 때문에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서 AR을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은 메인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가운데에 도서 검색을 합니다. 타일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 이렇게 퀴즈 넘버를 검색해 드리고 있어요. 굉장한 책 제목이라면 검색 하나만 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스마트 서치 기능이 있어서 키워드가 겹치기만 해도 그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책은 다 검색끔 다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제목이거나 아니면은 좀 뭐 작은 책 아닌데 다른 퀴즈를 푸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퀴즈 넘버를 이렇게 다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퀴즈 넘버를 검색을 하고 퀴즈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 이 퀴즈 넘버 같은 건 어떻게 확인하냐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도서를 확인 후에 테이크를 클릭을 하면 팁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단 아까 드렸던 4종류의 퀴즈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책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딩 프랙티스만 가지고 있는 퀴즈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기본은 리딩 프랙티스예요. 다른 보카라든지 뭐 리터러시 퀴즈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부가적인 퀴즈 타입이고요. 어쨌든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선택을 한 후에 얘를 누르면 퀴즈가 시작이 됩니다. 퀴즈에 대한 거는 퀴즈 문항에는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선생님이 읽혀줬다고 해서 뭐 쉽게 나오지도 않고요. 혼자 읽었다고 선택을 해서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요. 단 이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이제는 혼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구나. 아직은 누구와 함께 있는 그 단계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도 남게 되고 그리고 다음번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AR 독서 인증이라고 해서 수료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상장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달성해야 되는 조건 중에 이 퀴즈 타입을 뭐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중요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항이 구성이 되어서 나오고요. 굉장히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는 퀴즈 수가 있는데 3문항, 5문항, 10문항,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겪고 어린 친구들이 보는 책은 3문항이나 5문항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터는 10문항, 많이 20문항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후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다음 퀴즈를 진행을 하게끔 해주시면 되시고요. 퀴즈는 문항이 세분화되어서 아이들이 정독을 했을 때 제대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퀴즈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이 연대기나
뭐 해리포터 같은 영화로 나온 책들이 되게 많죠.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읽는 그런 원서는. 책이에요. 영화는 봤는데. 그래서 퀴즈도 많이 풀고 싶고 포인트 쌓아야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해리포터를 영화는 봤으니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퀴즈를 풀어요. 그러면은 다 틀립니다. 왜냐면 듣지 않으면 문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세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뭐 책 같은 경우는 뭐 좀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책 내용을 어느 정도만 잘 이렇게 봐도 풀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심판, 그러니까 야구를 할 때 심판을 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책에 바로 이런 식으로 다 그 근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이 날아갈 경우에는 어떻게 뭐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않으면은 아이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이 책을 정독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책인지 24시간 안에 퀴즈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친구들이어도 워낙에 바쁜 일도 많고 공부 여러 개를 다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읽고 퀴즈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정말로 제대로 읽었어도 퀴즈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퀴즈 다 풀고 나면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퀴즈 결과를. 이거는 뭐 다 맞았고 그 다음에 뭐 110개의 단어를 읽었고 이쪽으로 확인이 가는데 포인트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책마다 포인트를 이렇게 다 부여해놨어요. 포인트는 적게는 0.5포인트부터 뭐 많게는 1000포인트, 40포인트 되는 것도 봤었어요. 수, 그리고 단어, 길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포인트 부여를 했기 때문에 레벨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많을수록 포인트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새 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게임 할 때 그냥 단순히 한 라운드를 끝내고 뭐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그런 포인트 쌓이고 아니면은 무슨 뭐 하트가 쌓이고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듯이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퀴즈를 풀고 정답률에 비례해서 포인트 있기 때문에 많이 읽고 퀴즈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퀴즈의 정답을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책을 5권을 읽고 퀴즈를 풀었다고 해서 무조건 포인트를 다 주진 않아요. 테스트를 한 퀴즈를 통행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답률에 곱한 포인트를요. 100% 맞았기 때문에 0.5포인트 다 가져간 거고 예를 들어 뭐 90%만 맞았다 하면은 0.5에 90%만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퀴즈 빼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문제이기 때문에 60% 미만이면은 그 패스를 못 하거든요. 저는 그냥 포인트도 못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책에 집중하고 퀴즈를 제대로 풀 수 있게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제가 그 활용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북쉘프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읽은 책,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좋은 퀴즈뿐만 아니라 이전에
본 퀴즈도 책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 결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까지의 퀴즈 평균 정답률, 그리고 뭐 포인트 얼만큼 쌓였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상장을 출력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일단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 JR 퀴즈를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트로 선생님이 로그인 하셔야겠죠. 선생님 아이디로. 그래서 AR을 클릭을 하시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스타트 다이어너스 리포트는 아까 리포트에서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 퀴즈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스타트 리포트, AR 퀴즈의 리포트는 매일 있는 레코드 복된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리포트가 아니에요. 퀴즈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우리 친구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분은 뭐 하나만 그 퀴즈 봤나봐요. 그래서 퀴즈 결과를 쭉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탑스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팝업창에서 보이게 됩니다. 포트는 여기 보시면 오른편에는 지금 제가 무슨 책을 읽었고 퀴즈 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표준 정답률, 그리고 지금까지의 포인트 몇 쌓았는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몇 책을 읽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리포트를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이 AR에서도 탑스 리포트를 스타트 다이어너스 리포트처럼 기본 리포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리포트를 출력을 하셔서 뭐 어머님과 상담하실 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지금 현 학습 상황을 활용할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보여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퀴즈 타입 있었잖아요. 퀴즈 타입 특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리딩은 책을 읽고 나서 대한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퀴즈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이에요. 라는 그 책인데 홀 안에 그 이야기를 다룬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왜 자꾸 놀림을 당하는지를 묻고 있고 다음 그 아이가 너무 좀 이제 그 과중이라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답을 근거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라이라는 그 애가 그 엑스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책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보이스 퀴즈 밑에 음문의 on을 클릭을 하시면은 음성이 나와요. 문은 다르진 않아요. 단지 리딩 프랙티스 퀴즈 문제를 음성을 듣고 풀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어휘 퀴즈. 책에 나오는 어휘들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예요. 그래서 제대로 어휘를 다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 확인을 할 수 있는 퀴즈 유형입니다.
literacy skills인데요. 보시면 reading practice와는 완전히 달라요. practice는 전체적인 그 주요 혹은 책에 대한 내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퀘스천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여기 시간 배경에 대고 있고, 그래서 도 이러한 그 단어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가 있고요. 또한 장르, 그 다음 장르적인 특성,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좀 더 심화된 문제예요. 즉, 추론을 해봐라. 이 주인공이 캐릭터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터러시 스테이지는 보통 초등학교 한 4학년 수준 이상부터의 책에 많이 나오는 퀴즈 타입이에요. 그래서 리딩 프랙티스는 기본으로 항상 풀고 이 리터러시 스테이지도 같이 활용을 해주셔야 단순한 이해도 평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갖는 문해력, 사고력, 논리력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하기 위해서 책 선택을 할 때 저희들이는 또 아토스 지수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그 다른 지수를 이렇게 다 같이 고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유형별로 봤을 때 이 책이 어느 정도 연령에 해당하는 내용의 컨텐츠인지, 이 같은 경우는 뭐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M 플러스는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이 있을 때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하겠죠. 포인트 몇 점이냐. 사실 난이도는 조금 있는데 문장들은 난이도가 있어서 아트리수는 좀 높게 나왔지만 포인트는 조금 낮은 경우도 있어요. 좀 많지는 않거나 문장이 많지는 않은 책일 때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럴 때는 아이가 만약에 이 친구는 포인트를 너무 막 많이 쌓는데 되게 동기부여 잘 되는 친구다. 그런데 친구가 난이 어려운 책인데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책을 줬을 때는 사실 기뻐하지만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책을 선택을 해주시고 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퀴즈 넘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서 이 퀴즈 넘버를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레벨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책에 표기가 되지는 않는데 BR 북파인더라는 afind.com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속하시면 후회로 없고요. 저희 그 르네상스 러닝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좀 알고 싶은 책이 있다 하면 여기서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퀴즈 넘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연령 그 지수를 가지고 있는지, 북 레벨은 어떤지, 그리고 힌트는 어떤지 이런 걸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과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컴프리한 단어, 문해력을 다 체크하고 싶다면, 네네네.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리딩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단어, 문해력을 다 체크하고 싶다면 섞어놓은 문제는 없고, 여러 가지 영역은 시험 봐야 되나요? 네, 각각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리포트, 스타리딩 리포트 교환은 즉시 나옵니다. 성적표 보는 방법은 다시 보여드리자면 활용교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보시면 지금까지의 퀴즈 결과의 평균 정답률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요 위에 나온 결과는 이 책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스타를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일단 AR에서는 이렇게 평균 정답률, 지금까지의 그 포인트 쌓인 결과, 지금 읽고 있는 책의 평균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하겠습니다. RR 같은 경우는 사실 G 지수와는 가장 다른 점이 G는 그냥 이 학생의 리딩 실력이에요. 리딩 실력을 미국 아이와 비교를 해서 나타내는 지수고, RL은 읽기 실력 이 아이의 읽기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가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얘를 지도를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IRL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다른 점이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상징 지수가 아니고 이 SS에 근거해서 이 SS가 예를 들어서 뭐 100, 200이면은 IRL은 뭐 몇 점, 뭐 200, 300이면은 IRL은 뭐 2점,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놓은 그런 수치들이기 때문에 아까 드린 것처럼 SS는 그 학년 상관없이 이 학생이 온전히 얻은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맞춰서 IRL을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은 요 수준으로 가르쳤을 때 가장 적의 그런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참고용으로 보시는 지수가 읽기 실력이 리딩 실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시는 지수는 바로 이 GE입니다. 그리고 리포트지의 영어로 타이틀이 나오는데 그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연 설명되어 있는지 이거는 제가 따로 여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고요. 리포트에는 이렇게 영문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어머님께 상담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저희 아토스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는 워낙에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다 변환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는, 같이 그 렉사이 지수까지 제공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렉사이 지수에 대한 뭐 해석이나 이런 별도로 조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G인 5.9지만 글 읽을 때는 그 난이도 범위는 이 GPD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지도를 할 때 읽기 그런 학습 머터리얼 같은 것들 있죠. 교재, 아니면
이 학생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할 때 실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 약자야. 그리고 P는 프라이머, 그 다음에 초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초등학교 수준분 1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숫자 표현이 되고, 그리고 부터 S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네, 그럼 이 프라이머 자체가 프라이머보다도 더 이전의 학습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2살, 6살 이도의 나이로 따지자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동일한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저희까지 신규 교육이 다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 설명을 드릴 때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교육 후에는 오늘의 교육 자료와 그리고 동영 그리고 가서 그리고 테스트를 이메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에 통계는 저희 수료증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테스트 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문명을 입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문명은 뭐 수료증에 저희가 인쇄할 영문명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영문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반드시 여권명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받고 싶은 영문명을 기입을 해서 저희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책갈과 교육증 그리고 배지까지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신규 도입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육은 기본적인 설명에 대한 교육이에요. 왜냐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많고 활용하시려면 얼마든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1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긴 힘들어서 필수로 도입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만 어제와 오늘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이외에 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교육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지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공지 확인하셔서 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